안녕하세요. 정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동감을 살려주는 그림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만 따로 세부 강의를 만든 이유는 제가 작업할 때 그림자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빛이 물체에 가려져서 차단되어 어둡게 나타난 부분을 그림자라고 하죠. 빛의 종류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태양광처럼 직진성을 갖는 빛은 그림자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3챕터에서 배웠었죠? 2번, 난반사된 산란광의 경우에는 그림자의 경계가 산란된 정도에 따라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구름을 통과한 태양광이나 난반사가 일어나는 표면에 반사된 빛이 그 예죠. 그리고 3번, 물체와 그림자가 맺히는 물체가 멀다면 그림자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전구가 여러 개인 전등처럼 광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겹쳐져서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엔 그림자를 뚜렷이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제 그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3번의 특성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번 수업은 실전에서 이 그림자를 그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림자는 어떤 방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정육면체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를 정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빛이 정측면 약간 대각선 각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밖에 아주 멀리 있는 태양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꼭지점을 따라서 빛의 각도를 그려주고 바닥점을 따라 빛의 방향을 그려줍니다. 방향선과 각도선이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고 이어주면 그림자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빛이 오는 위치가 정측면이 아니라 약간 앞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빛의 각도를 그려주고 빛의 방향을 그려줍니다. 각 모서리에 있는 꼭지점을 지나는 방향선과 각도선이 만나는 지점을 점을 찍고 이어주면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형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광원이 화면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광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광원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닥점을 표시하고요. 가로등의 높이와 위치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가로등이 뒤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앞에 생기겠죠. 광원의 각도를 표시해줍니다. 광원이 가까이에 있으니 각도가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광원에서 시작되도록 방사형으로 그려줍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점에서 시작하여서 방사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점을 찍고 이어줍니다. 다소 복잡해졌지만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광원이 하나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봅니다. 가로등을 하나 추가하고요. 각도와 방향을 그립니다. 점을 찍어서 연결하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광원 모두에게 차단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둡겠죠. 여기서 투시까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원에도 소실점이 생기고 그림자의 방향에도 소실점이 생깁니다.
정말 머리가 아파옵니다. 게다가 지금은 육면체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캐릭터 원화는 육면체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의상이나 인체도 평면이 아니죠. 이렇게 작도법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림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빛의 각도선을 긋고 방향선을 그어서 그려낸 이러한 그림자 작도법은 실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그려댔냐고요? 뭐 알고는 있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각도선을 그어서 그림자를 그렸던 적이 없습니다. 캐릭터 원화에서 그림자를 작도해가며 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경 원화라면 모를까 캐릭터 그림을 그릴 때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그림자를 그릴 때 유용합니다. 다시 육면체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빛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3D로 만들어 보세요. 설명을 위해 3D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정의를 알아보았었죠? 빛이 물체에 의해 가려져서 어둡게 든 부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육면체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빛이 오는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육면체에 의해 땅이 가려진 부분이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가려진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자가 완성되었어요.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과연 저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은 당연하게도 작도했을 때보다 정확도는 한참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각지고 단순한 도형일수록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이 평면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져 보이죠. 캐릭터 원화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이 자유분방하게 얽혀 있어서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흠이 되질 않아요. 얘가 될진 모르겠는데 하드 섹션을 할 때 이런 정자체보다는 필름체가 좋은데, 정자체는 어느 누가 실수를 하면 티가 많이 나지만 필름체는 티가 덜 나죠. 예시로 카드 섹션으로 글씨를 써봤어요. 여기서 카드 몇 개 바꾸니까 정자체는 글씨가 이상해진 반면에 이렇게 자유분방한 글씨는 카드 몇 개 바꾸어도 흠이 안 되죠.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육면체 말고 구와 원뿔 모양으로 해보겠습니다. 빛의 방향을 정하고 머릿속에서 3D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림으로 구체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닥이 있고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이제 가려진 부분을 찾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를 칠을 해보면
그림자가 완성이 되겠죠? 바닥이 평면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빛이 오는 방향에서 본 모습을 상상하고요. 그림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그려줍니다. 여기에 칠을 해주면 그림자가 완성되겠죠? 한 70%만 정확해도 좋아요.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림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3D로 형상화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형태력과 양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얼굴에 그림자를 표시할 겁니다. 시연용 얼굴을 그려왔고요. 이렇게 복잡한 얼굴 형태에 작도를 내서 그림자를 그리긴 힘들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그림자를 그려볼 거예요. 빛의 방향을 정한 뒤 빛이 오는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왔어요. 이 빛이 오는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은 당연하게도 실전에선 그릴 필요가 없겠죠. 머릿속에서 형상화하면 되니까요. 설명을 위해 그린 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꼭 숙달하시기 바랄게요. 정말 유익합니다. 가려진 부분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봅니다. 이 얼굴 옆면은 거의 다 가려지네요. 입술 밑도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보이죠? 표시를 해줍니다. 인중도 약간 가려질 거고요. 이쪽 입술은 거의 안 보이죠? 반대쪽 입술도 안 보입니다. 아랫입술도 가려질 거고요. 여기 흉쇄 유돌근도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이 보이겠죠? 그리고 반대편은 거의 다 가려집니다. 승모근도 이 부분만 보이고요.
이 반대편도 가려집니다. 그렇죠? 이마도 여기까지만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 표시한 부분만 어둡게 칠해줘도 그럴싸하게 얼굴이 나올 겁니다. 복제를 해서 어둡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걸 합치고 블렌딩만 어느 정도 해줘도 그럴싸하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명암을 좀 더 넣어주면 얼굴 묘사가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빛 방향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빛 방향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요.
복제를 해서 어둡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블렌딩도 해주고요. 세부적인 명암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빠졌네요. 넣어 주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얼굴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빛이 하나라는 가정이면 가려진 부분이 겹친다고 해도 그림자도 겹쳐 그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슬로 인해 생긴 그림자에 이렇게 상자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더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겹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합니다. 또 레이어 곱하기를 사용하여 그림자를 그리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빛 위에 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정확하면 좋아요.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5챕터에서 그렸던 그림에 그림자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자의 윤곽을 라인 드로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된 라인 드로잉에 맞춰서 그림자를 표현해 줄 거예요. 저는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다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림에 빛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실제로 빛이 나진 않죠. 내 그림이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닷지나 레이어 속성을 이용하여 빛을 바르지 마시고 어둠을 한번 찾아보세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존재감이 있듯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기에 빛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도 심플한 부분이 있어야 디테일한 부분이 빛을 발합니다. 파란 장미밭에 한 송이 빨간 장미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림의 요소들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림자를 넣어 보았는데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별로 안 들였는데도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났죠. 여기까지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의 재질을 살려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